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이거 이제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순간 소리. 이거 금요일에 나가니까.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나가요. 여러분 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대선 결과에 다들 만족하십니까?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거 끝나고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다들 참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왔을지 어떠한 마음으로 방송을 보실지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보실지 지금 여기 채팅창에 누구 여기 올라가고 있을지 다음 주 방송은 할 수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런 한 주였네요. 자, 한 주였네. 한 주였네요. 제발. 이번 주 좋은 한 주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참 책이 문제야? 떠져. 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서정인 작가 강에 달린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놀제이님이 작가님과 인터뷰 뒷얘기 너무 재밌어요. 제목이 강이니까 강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궁금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너무 웃겼다. 인터뷰 뒷이야기 듣는 거 너무 재밌었다. 작가님들의 잘 몰랐던 모습도 알게 된다. 9시 뉴스 리포트 보다 보면 작품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리포트 끝나서 너무 아쉽다. 네. 이제 끝인 거죠 이제. 끝난 잔참 돼 버렸어요 이제. 나정님 추신 읽어볼까요? 소설집에는 조금 슬프고 조금 웃기고 많이 서글픈 60년대 소도시 소시민들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우리 동네 벌판 남문통을 추천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강편은 사실 보고도 이 작가님도 그냥 좀 이렇게 조용하시고 이게 왜 이런 분위기였어? 이런 분위기고 소설도 좀 그래서 약간 관조적인 그런. 그리고 댓글 봤는데 저 버스 안내하시는 분 있었어요. 80년대 후반까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기억나요 다. 안산. 경기도 안산이었죠. 안산. 뒤에 내리는 분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 버스가 운행 중일 때. 그러니까 이분은 왜 안 내리나 했겠네. 아니 이제 제복이 있으니까 알죠. 제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절에 조정래 소설 보면 70년대 같은 때 통근 버스 시내 출근 시간에 시내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일부러 한번 확 꺾는데 핸들을. 그래서 이렇게 쏠리잖아. 그럼 막 다들 욕한대.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딱 정리가 된대. 한번 이렇게 썰어. 근데 그게 차장이 차장 뭐라고 하죠? 차장이라고 하죠. 차장분이 계셨다는 얘기랑 상관 있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죠. 그 시절 버스의 풍경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안산 못 봤어요? 뭘? 전혀 그런 분들 실제 본 적이 태어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당황스럽네. 좀 속도가 달랐나 봐.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네. 형. 방송 중에 뭐 하는 거야?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요. 정이현 작가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소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너무 김 기자 궁금해. 자, 여러분 이거 혹시 읽어보셨으면 이 소설은요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지가 지루하지도 않고 방송에 왜 못 나가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시대 소설 50에 리포트를 못했던 그러니까 공감이 갔어요? 못했겠구나. 못했겠구나 싶네요. 못했겠구나. 근데 아무튼 자, 이 작품입니다. 보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1분 만에 어떤 내용인지 가자 주시죠. 네. 시작. 2001년인 것 같고요. 대학교 3학년 여대생이 주인공인데 이 여대생의 지상 과제는 딱 하나, 취집입니다. 자신의 무기는 순결이고 그 순결을 해소할 장소로 꿈꾸는 공간은 유리의 성 하얏트 호텔이에요. 후보 1번 의대생. 근데 매너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지만 가난해. 얘를 만나면 좀 모양이 빠져. 막 전철 타고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후보 2번은 지방대를 다니지만 부잣집 아들이에요. 투스카니를 몰고 다니는 스포츠카를 자기를 쫙 데리러 와. 하지만 이 둘을 제치고 마침내 간택된 남자는 미국에 유학 중인 부잣집 막내 아들이고 공교롭게도 이제 아버지가 남자의 아버지가 너는 평범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딱이죠. 굉장히 남자도 성격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해서 하얏트 호텔에서 그걸 해소하러 가는 순간 나의 순결을 바치러 가는데 그 순결의 증거가 안 나옵니다. 거사를 치르고 나서. 그래서 남자는 대실망하고 끝나죠.
이게 2002년에 나온 소설.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우리가 다룬 어떤 소설들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일단 전혀 페미니즘적이지 않다. 일단 통쾌한 면이 좀 있죠. 1도 없다. 오히려 1도 없고 반대죠 오히려. 오히려 반대. 어. 반대인데 좀 귀여웠어요. 주인공이. 귀여워? 나는 귀여워. 아무리 어려도 이러면 진짜 막 혐오감이 솟아갖고 세상에 이 공짜는 없다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게 너무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취집이라는 욕망은 공짜를 바라는 욕망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하기 싫고 얘는 그래도 이제 적당히 자기 했지. 무기가 있잖아. 적당히 했지. 근데 본인이 이쁘니까. 왜냐면 길거리 캐스팅을 받을 정도로. 그 길거리 캐스팅 얘기도 나왔나? 아 맞다. 그건 딴 딴 소설, 거. 딴 소설이다. 소녀시대 봤구만. 아무튼 이분 같은 그럼 공부는 많이 했? 아니 뭐 그냥 적당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뭐 무기가 없는 거잖아. 서울대라는 얘기는 안 나와. 그래서 일단 저희 감상편에 앞서서 이 베이우스님이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다룰 정의연 작품을 읽었는데 기자님들 감상평이 많이 기대됩니다. 2000년대 초중반쯤에 칙릿 소설이 유행했을 때 정의연 작가님이 국내 대표 주자로 불렸던 기억이 나는데 몇 개 읽어보고 안 맞아서 정의연 작가를 안 읽었다. 이번 기회에 읽어보니까 그동안 읽었던 칙릿 소설과는 달라서 새로웠고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김혜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와 비교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정혁 기자님 이 소설 자체? 이 소설 너무 재밌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산만한 상태에서 책을 읽었는데도 확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이 옛날에 읽었어요 한번. 일단 너무 야해서 재밌었어. 옛날에 읽었을 때. 근데 저는 지금도 의아한 소설입니다. 이게 왜 우리 시대 소설 50에 들어간지는 솔직히 작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럼 본인이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왜 50에 들어간 왜 50에 들어간 것 같냐면 수석 아니겠어요? 예. 여기 지금 칙릿 얘기해 주셨는데 칙릿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칙이 이제 20대 젊은 여성을 뜻하는 속어래요. 릿은 리터러처의 릿이고 그래서 20대 여성들을 일상 또 홀로서기를 다룬 소설들이에요. 그 왕자님을 보통 이제 기다리는데 대표적인 칙릿 소설의 시초라고 불리는 게 브리짓 존스 일기 알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뒤에 나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그런 거. 그 국내에서는 그 칙릿 소설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것이 정의연 작가의 이 소설이 아니고 달콤한 나의 도시. 그는 2008년에 SBS 드라마로 크게 히트쳤습니다. 그 최강희가 주인공이고 뭐 이선균과 지현우가 나오는 최강희가 아주 전형적인 대한민국 평범한 여성 그런 드라마 보면 좀 그게 화나죠. 막 되게 평범한 연기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되게 이쁜 배우가 하잖아. 형, 네가 맞아. 평범함을 막 강조하고 강요하는 굉장히 그게 많이 읽히고 또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연 작가가 들어간다면 그 작품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사실 칙릿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 왜요? 작품은. 근데 하여튼 그 당시 2000년대 초중반의 어떤 유행, 문단의 흐름을 대표하는 작가라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의연 작가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의 화제성에서 크게 못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가입니다. 네. 또 차차 얘기해 보시죠. 아무튼 이 작품 같은 경우 저는 읽었는데 그냥 친한 여자애가 그냥 자기 블로그 얘기. 그 얘기 하는 얘기를 듣는 저희 그러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있겠죠. 지인 중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자신의 내밀한 욕망. 사실은 나는 결혼으로 팔자만 고쳐보려고 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서로 얘기를 해도 되게 주체적인 여성인 척 하잖아요. 주체적인 여성인 척하고 되게 자기는 돈보다는 사람을 보는 척하고 그렇게 사실 인간 관계는 누구나 남자가 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주인공 여자니까 이런 자기 고백적인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내가 치밀하게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는 안 하죠. 대놓고 안 하지만 알 수 있죠. 남자 입장에선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너무 티가 나죠. 많이 보이죠.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여자도 있어요. 많죠.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길게 안 해도 다 드러나요.
근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은 22살 뭐 대학교 정도인가? 3학년이니까 22살이겠죠. 22살이기 때문에 너무 티가 더 많이 나겠죠. 근데 그리고 여기 보면 남자들도 되게 좀 어수룩해. 뭐 어떻게? 어수룩해 남자들도. 약간 딱 20대 속물들이지 뭐. 20대는 원래 그렇죠. 그렇죠. 20대 근데 저는 속물들의 이야기. 과하게 그런 여성들한테 혐오감을 과하게 갖고 있어서 왜냐하면 나도, 제가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남자가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그에게 그 취집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물적 토대는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과하게 예민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이 클럽이나 라운지바나 나이트 같은데 극혐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걸 극혐하는 건 좀 이게 왜 극혐하냐면은 다른 차원이고. 왜 극혐하냐면은 내가 거기서 하는 이런 이 속물 여자들을 내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장에 내가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장을 더욱 폄훼하고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왜 그래? 우리 몇 번 갔잖아. 잘 안 됐잖아. 이게 정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혐한다고 했는데 이런 여자분들 실제로 있고 이런 욕망 같은 것들이 사실은 되게 쉽게 산산이 깨지거든요. 쉽지 않고. 근데 그런 욕망을 좇아서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이렇게 결혼할 때 그런 형들한테 형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형 너무 좀 그거 보고 한 것 같아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의외로 또 애 둘 낳고 잘 살아. 잘 사는지 아닌지 모르죠. 바깥 사람들은 보면. 잘 살아. 잘 살아. 제가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부럽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 겉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삶 자체가 여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둘이 잘 사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제 연애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물적 토대가 없는데 그런 사람 찾지 않은 여정이 필요가 있나요? 아니, 어차피 이런 여자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만나죠. 이런 여성들이 또 100% 그렇진 않아요. 그런 자기의 객관적인 이성적인 욕망을 갖고 있어도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 연애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감지가 되는 순간 이제 제 혐오감을 저 스스로 못 숨기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누구나 갖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누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서로 맞춰가고 조금 뭉툭하게 중간 어디서 만나야지. 우리가. 조화시키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면 그게 참 좋은 연애인데 그렇죠.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 걸 못 견뎠어요. 그래서 되게 그 혐오감과 아주 그 신랄한 막 그 저주에 가까운 나의 훈계와 증오를 섞어가고 그냥 배출을 했던 경험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지금 우리 연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들어갑시다. 첫 번째로 등장한 남자친구 일본 후보. 일단 양다리를 걸쳐 이 여자애는 양다리인가? 양다리지. 뭐 아니 이제 그 의사를 만나면서 그 본 남편은 일본 아닌가요? 응? 그러니까 정실 남친은 일본 아닌가요? 정실 남친 일본인데 2번이랑 이제 2번은 이제 근데 2번을 약간 보험으로 생각하는 거. 2번은 이제 일본에서 충족할 수 없는 그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친구는 의대생인데 버스 타고 가가지고 비디오방 가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지금 비디오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시대를 20대 때 이 시대를 보냈던 우리 입장에서 되게 재밌고 반갑지. 그렇죠. 비디오방 때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워. 지금 없어진 강남 뉴욕제과 나오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허연 이제 팬티, 그 면 팬티를 입는 사람인데 고무줄이 헐렁하게 늘어나고 누렇게 물이 빠진 면 팬티는 이제 나의 마지막 보루니까 그건 보여줄 수 없는 거야. 근데 보면, 보여줄 수 없는 속옷을 입고 왔는데 비디오 방에서 이 1번 후보가 너무 들이대.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플러스 나의 무기를 여기서 깔 수는 없지. 그렇죠. 뭐 이런 전략적인 판단 해서 밀어내죠. 근데 이제 밀어내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제 이 남자의 좀에서 느끼는 결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전철 타고 가서 막 빵집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이게 내가 롯데리아에서 만나고 말이야. 이 대학교 3학년이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까져갖고 그게 싫은 거야. 싫어서 이제 그날 바로 2번을 부르죠. 왜냐면 2번은 내가 부르면 바로 스포츠카도 아니고 이제 투스칸이라고. 투스칸이 무시합니까? 투스칸의 위상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투스카니 여러분 다 아시죠? 투스카니 그 약간 그 사마귀 같이 생긴 옛날에 약간 좀 노는 형인데 돈은 많지 않고 아니 뭐 국산차 아니 뭐 그것도 좋아하고. 나름 이렇게 싼 차는 아니었어요. 싼 차 아니었지. 근데 나는 그 모양이 너무 안 이뻐서 왜 타나 싶었는데. 그 투스카니 전에 티뷰런이라고 있었어요. 티뷰런 있었죠. 그게 이제 한국의 대중화된 스포츠카 기아에서 나왔을 거야. 아 무슨 스포츠카 그게 스포츠카처럼 전혀 생겼어 스포츠카지 완전. 않아. 이렇게 빨간색. 아무튼 그 투스카니아 그때 이제 잘 나가는 형들의 어떤 맞아. 잘 나가는 것도 이제 완전 그때는 그리고 외제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포르쉐 지금은 뭐 외제차 엄청 많지만은 그때만 해도 진짜 포르쉐 보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2000년대. BMW만 해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이면은 진짜 좀 없긴 했고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후반 되면서 이제 BMW랑 벤츠가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 자 그런데 투스카니를 딱 끌고 오는 거지. 은색 투스카니. 아 은색 투스카니 딱그 있죠. 철없는 애들이 끌고 다닐 때 그 문 뚜껑 열고 음악 크게 트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오죠. 그 뚜껑이 열리나? 투스카니 뚜껑 안... 뚜껑이 여기 썬루프 그 썬루프. 투스카니 뚜껑 안 열립니다. 오픈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 취집녀의 욕망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취미의 욕망은 1+2인 거야. 거기 자기는 이제 그 투스카니로 딱 데리러 오면은 집 앞에 나와서 그 투스카니까지 갈 때 무슨 뭐 백설공주가 마차 타는 기분이라고 하잖아. 너무 싫어. 그런 분들. 지금도 많이 있겠죠. 지금도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1번이랑 사귀면서 2번을 나중에 여러분 이해. 이거 방송 나와도 돼요? 네. 아 여기 소설에 나왔잖아. 아니 조금 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주면 안 돼요? 뭐 이보다 더 어떻게 완곡하게?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차를 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불렀으니까 신나서 와갖고 이제 드라이브를 가는 거야. 막 그 올림픽대로 막 바람 맞으면서. 근데 그날따라 늘 시끄러운 음악 틀던 애가 유키 그라모토 음악을 트는 거야. 이게 뭔가 이제 또 목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새끼 한강 주차장으로 쓱 들어가. 나의 유리의 성 하얏트 호텔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그 여자는 또 속으로 또 이제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구만. 뭐 음악이나 장소나 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방대 투스카니 오너가 싹싹 빌죠. 야, 한 번만 자자 우리. 나 널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왜냐면 이 순결이란 무기를 얘한테 줄 수 없거든. 아직 나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나는 오늘 보여줄 수 없는 속옷을 입고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유사성의로 그 상황을 이제 끝내죠. 해줘. 여자가. 이게 그냥 저는 뭐 도덕적이고 뭐 이런 걸 그런 판단을 떠나서 애가 뭔가 집단에는 이게 성공하려 열심히 사는 발버둥이야. 지금 지가 봤을 때 자기 집은 반포에 살죠 여기가. 중간에 자기 집 얘기 너무 재밌잖아요. 반포에 살긴 해요. 그 지금 상호 반포 사는 것도 뭐 엄청. 90년대 후반에 엄청 땡겨서 엄마 아빠가 무리해서 반포에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 온 거야. 그래 지금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어 엄마 아빠한테. 지금 근데 이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다르지 위상이. 반포에 겨우 이제 그러니까 반포에 입성은 한 데는 성공했지만 아파트가 썩 좋지 않아. 좁아. 그래서 얘는 그게 성에 차지 않아. 하지만 뭐 어쨌든 반포에 들어온 정도의 재력을 가진 부모인데 엄마가 늘 딸한테 하는 소리가 있죠. 여자는 이 병 같아서 한 번 금가면 끝이다. 그러니까 몸가짐 처신 똑바로 해라. 근데 여자는 속으로 냉소하죠. 그래서 금간 인생이 엄마 인생 아니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 생일이 5월이다. 코 껴서 빼도 박도 못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엄마는. 나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다. 라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그렇죠. 역설적으로 엄마를 통해서 하게 되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다 자기 나름의 그 생존 무기가 다 있는겨. 얘는 이제 그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금간 친구가 하나 등장하죠. 혜미. 아 친구 있죠. 맞아. 친구가 등장하래. 친구 한 명 있는데 이게 너무 웃겼어 그 대화. 친구가 이제 임신을 해요. 남친이랑. 근데 그 친구는 나는 근데 이게 혜미가 고를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1번 남자친구 몰래 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다. 그럼 혜미 본인 돈으로 해야겠죠. 2번 남자친구한테 수술비를 부담시킨다. 야 네가 내. 3번 남친과 더치페이 한다. 나 보면서 왜 같이 산다? 왜 애를 안 타는 선택지 아예 없구나. 이제 뒤엔 또 사랑한다고 또.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혜미는
남자친구랑 진지한 관계고 사랑해서 만나고 있고 남자친구는 회계사 준비를 하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혜미는 부잣집 딸이야. 이게 너무 웃겨. 이게 저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같이 실컷 인생 상담, 고민 상담, 뭐 돈 얘기 막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집이 되게 많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킹 받지. 킹 받죠.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어줬나. 내가 이게 귀여우면서 약간 통쾌하면서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혜미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눈물 닦고 나가서 잘 될 거야. 삑 했는데 이제 뉴비틀이 그 당시에 2000년에 대학생이 그러면서 아니 저 학교 한양대학교 다닐 때 그 인문대 다녔잖아요. 그게 연극영화과가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때 배두나 씨가 뉴비틀 몰고 학교 다녔어. 그러니까 이 시절에 뉴비틀 몰고 다니는 거는 무지하게 부잣집 딸이야. 나는 진심으로 혜미가 가여워졌다. 친구에 대한 나의 뜨거운 연민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깨끗이 사라졌다. 혜미가 아무렇게나 어깨에 둘러맨 오리지널 샤넬백에서 이게 바꾸면 이게 병신이 바꾼 게 병신이지. 곱게 어깨에 둘러맨 짝퉁 샤넬백에서 이러면 이제 완전 이제 엉망인 거고 아무렇게나 오리지널 샤넬백을 둘러매야 이제 간진 거죠. 원격 조종기를 꺼내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페 앞에 세워진 병아리색 뉴비틀의 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내가 말 안 했나? 아빠가 국산차는 위험하다고 자꾸 바꾸라고 해서. 혜미의 아버지는 서울 시내 요지의 5채의 빌딩과 10채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뭐 얘기 더 할 필요 있어. 네 인생 알아서 살아야지. 누가 누굴 가요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속으로. 킹질 수 없죠. 어차피 출발선이 다른 게임이었다. 내가 조그만 무역회사 여사무원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거나 물간 생선회와 식은 LA 갈비가 포함된 싸구려 뷔페를 필요연으로 결혼식 올릴 때 혜미는 아예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밀라노에서 패션 공부를 하거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평짜리 빌라트에서 신혼 차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 척박한 세상과 맞서야 했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한 여성이 되는 게 자기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남자를 꼬시는 거야. 그치.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될 욕망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좀 보니까 뇌내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 것 같아. 세 번째 남자를 만나죠. 드디어 이제 최종 후보로 완벽에 가까운. 간택이 된. 어떤 남자냐면은 이런 남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소믈리에한테 데이트할 때 80년산 매독 뽀약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저는 이제 괜찮은 추천 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3만 원 언더. 적당히 추천해라 눈치껏. 진짜 7만 원짜리 추천 죽는다. 보통 어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추천해달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아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는 게 없어도 가격 보고 그 중에 이제 고르지.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 29,000원짜리야. 좋아. 근데 이거를 내가 29,000원짜리 고르는 거랑 웨이터가 29,000원짜리 골라줘서 그걸 하는 거랑 이게 풍기는 너무 저자세다. 그렇게 돈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 내 상황에 맞게 그냥 내가 골라서. 그래도 기왕이면 같은 돈을 쓸 때 웨이터가 이제 골라주는 거를 먹는 게 그나마 좀 모양이 덜 빠지죠. 에휴, 세속적인 남성 같은 이런. 제 얘기라. 소주 먹어. 그럼 소주 먹어. 소주값도 6,000원 오른다는데. 근데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학생 때 와인 한 번 와인 값만 한 몇십만 원 나오던 여자친구 있었어요. 와인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과외를 늘리고 그랬던 제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네요. 야 인마 돈 없어. 우리 처지에 무슨 와인이야. 그냥 소주 마셔. 와인은 무슨 기념일에 먹자. 뭐 이러면 안 돼? 걔 스페인 출신이어서 와인 없이 밥을 못 먹었어. 그런 게 있으면 2병씩 먹어. 아무튼 진로 포도주 먹어라. 마주왕 먹어야. 그때 마주왕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주왕 지금도 있어요. 이거 거기엔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매덕 뽀약 있나요? 그랬더니 내가 또 80년생이네 여자애가. 그래서 보르도 지방 와인은 여성적이고 섬세한 데가 있지만 좀 가볍거든. 하지만 뽀약은 달라. 웅장하면서 깊이가 있는 맛이지. 우리 유리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신만만하면서 겸손한 말투. 그래서 이제 이 남자랑 이제 잘 된 거죠. 제가 클래식 얘기할 때 말투군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말로는 뭐 아시겠지만 하면서 아시겠지만 속으로는 모를 게 분명하지 네가.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귀엽게 봐줄게. 아는 척하다가 더 혼나죠. 그래서 얘가 이 여자애가 은방울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은방울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후지다 이 남자애도 뭐 작업 멘트가 이러냐 아재같이. 하지만 부잣집 아들이죠. 그래서 멘트는 중요하지 않아. 멘트가 뭐가 중요해. 은방울꽃이 아니라 호박꽃이라 해도 좋아해야지. 그래서 은방울꽃이 보니까 청초하고 순수한 느낌이 꽂힌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나는 청초하고 순수한 느낌으로 가자. 아 얘는 바라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옷도 막 파스텔 계열만 입고 이렇게 하면서 은방울스럽게. 은방울꽃 네, 같이. 네. 그래서 스킨십도 조심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내 인생 22회를 걸고 배팅해 볼 만한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아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 이런 게 너무 웃겨. 그래서 배팅을 건 거지. 그래서 얘랑 드디어 하얏트 유리의 성. 유리의 성에 가죠. 가서 이제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하기까지의 과정을 얘 여자의 관점으로 써놨는데 너무 여자가 생각이 너무 많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칙이 있죠. 어떻게 보여야 돼. 첫 번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안 읽은 분도 계실 테니까 1. 샤워는 혼자서 남자보다 먼저 해라.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애가 같이 씻을까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제안을 하거든. 근데 그건 아니다. 샤워는 혼자 남자보다 먼저 해라. 두 번째 속옷 선택에 신중하라. 속옷을 뭐 이쁜 걸 이제 되게 섬세하게 고르는 느낌이 나죠. 그다음에 3번 머리를 촉촉하게 적셔라. 적시면 별로. 아무튼 4번, 4번 배뇨감을 없애라. 잘 두고 5번 은은한 화장을 해라. 6번 적당한 시점에 타월을 깔아라. 7번 조금 머뭇거려라. 8번 엉덩이를 들지 마라. 9번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라. 10번 혈흔은 함께 확인해라. 이게 내가 그래서 타월을 왜 깐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니 난 그러니까 왜 까는 건지 몰라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처음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이제 내 무기를 보여줘야지. 이게 내가 이제 그 전까지 순결한 처녀였다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 블러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고 혈을 같이 확인을 함으로써 그에게 나의 이 처녀성을 바친다는 거죠. 그랬는데 웬걸 타월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보면은 남자들이 무슨 젖은 머리 말릴 때 되게 이뻐 보인다고 해서 화장실 가서 샤워는 안 하고 머리만 일부러 적시지. 귀여워. 귀엽잖아. 뭐가 귀여워. 근데 보면은 뭔가 전 남자잖아요. 그리고 저도 20대였을 때가 있었는데 별로 지킬 필요 없는 수칙이 많아. 1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1번이 뭐였죠? 샤워는 혼자 남자보다 먼저 하는 거. 몰라요. 뭐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도 꼭 필요하다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럼 그건 맞죠. 그럼 뭐 지금 처음 보는데 처음 좀 거사를 치는데 같이 씻어요? 그지. 몰라. 하여튼 그 알았어. 2번 속옷이 중요합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중요하지. 뭐 자꾸 이렇게. 근데 속옷 선택이 신중하라잖아요, 얘는 지금. 불 끄면 안 보여.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연중에 지금 얘기했네. 그게 그래서 소설 얘기합시다. 소설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의 판타지 얘기하지 말고. 소설 판타지가 아니라. 경험 얘기하지 말고. 보면은 머리 촉촉하게 적시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자기적이야. 나 모든 이런 전략이 싫어. 그냥. 전략이 아니라 얘는 이게 지금 남자는 이게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한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얘 그 가식적인 전략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야. 제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야. 안 맞아. 틀려. 그리고 솔직히 이 젖은 머리 촉감 너무 싫어. 나도. 미역 같아. 차가워. 난 차가워서 싫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게 너무 좀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전략을 막 머릿속으로 이것도 아마 인터넷에서 아마 대충 뭐 네이트판 같은 네이트판에서 본 거야. 보니까 싸이월드 네이트판도 없었겠다 이때. 이때 네이트판 좀 있을 때야. 2001년 없잖아. 네이트온 있을 때 네이트온이 있죠. MSN 주로. MSN 네이트온이 2001년이잖아. 버디. 제가 버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트는 좀 더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그 좀 이후잖아. 얘네 만나고 2001년이야 이거. 2001년인데 2001년부터 그 다음 남자니까 좀 지났을 거 아니야 조금. 이때가 그때냐니까. 그런가? 80년생인데 지금. 아무튼 다음 악오라고는 네이트판이고 가서 이제 언니들의 프렌치 커뮤니티 언니들의 똥글을 본 거죠.
언니들이 써놓은 똥글을 근데 보고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제 거사를 치르니까 이게 진짜로 이제 첫 경험이니까 좀 되게 서툴렀겠죠 여성이. 그래서 남자는 이미 한번 좀 약간 당황하고 실망했는데 얘는 남자애 난 이해가 안 돼. 왜 실망한 거지? 뭐 이렇게 느낌이 별로였나 보죠. 되게 무례한 말을 해요. 난 살면서 이런 말을 거의 어떻게 이제 하지? 남자가 좀 대등한 연인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아니죠. 아니야. 네. 그 여자는 이제 괜찮아. 나에게 이제 불 켜면 이게 보일 테니까 이 흔적이 이거 보면 이제 너는 이제 끝이야.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라고 켰는데 그게 안 나온 거. 그러니까 그 과정도 남자한테 실망스럽고 그걸 뭐 이 남자가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도 없었고 최악의 이제 경험이 된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실망스러웠다는 티를 내죠. 알아서 너 어떻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미친놈이지. 이 말을 듣고 되게 이 여자는 이미 지금 뭐랄까 그 자신의 무기가 제대로 이제 칼을 딱 뽑았는데 손잡이만 나온 거야. 내가 무슨 드립을 준비했는데 안 터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되게 남자한테 뭔가 미안한 마음인데 흔적이 없으니까 이 남자는 내가 되게 남자를 그동안 많이 만난 걸로 생각하겠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처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처음은 아닌데 본인이 되게 왜 근데 남자애가 이거를 남자애가 내가 봤을 때 이런 멘트는 여자친구한테 하는 멘트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니까 80년산 뭐 와인 마시면 뭐합니까?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이 여자애를 사귀고 결혼할 거로는 생각을 안 했어. 애초에. 그러니까 이 뭐 매독 뽀이약 먹이고 뭐 구체적인 자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너를 결혼 상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혼인 빙자 간음을 하기 위한 이 남자의 그냥 전략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많이 했었어. 사고 나죠 한번. 뭐 아직 뭐 사고 나고까지 안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더 고수를 만나서 그냥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애가 루이비통 백을 하나 줘요. 먹어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게 완전 그런 느낌. 이 남자애한테는 이 루이비통 백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이렇게 설 때 그냥 과하게 받은 처치 곤란한 선물 같이 그냥 넘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보죠. 그래서 그냥 진짜 명품을 그냥 줬는데 얘는 또 이걸 받고 또 좋아. 좋은데 얘는 여자애는 계속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막 고개를 저으면서 하고 있는데 유리의 성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천적 만나서 된통 당하고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근데 너무 어리지 않아요? 귀엽죠? 대학교 3학년이 왜 이래? 대학교 3학년이면 딱 이 맨투맨티 입고 도서관에 앉아서 칸트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고 막 교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래야 될 때 아니에요? 낭만적 사회와 사랑. 이 사람은. 아니 그 너무 대바라졌잖아 진짜. 얘는 뭐 이런 사람 한둘이었겠어. 아니 그 대학생이 왜 이렇게 자꾸 결혼에 집착해? 뭐 왜냐면 집에서 교육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구만. 여자는 자고로 금이 가면 안 되고 여자는 유리와 같아서 결혼할 때 네 몸값이 떨어져서 안 되고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만든 거요. 자기도 뭔가 내가 두 발로 땅을 짚고 설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제 이런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뭐 아니면 도잖아 얘는. 그렇지. 이거 땡이 얘는 근데 아마 계속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자기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거 안 하는 캐릭터가 나와요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 나중에 쉽지 않을 텐데. 얘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설사 뭐 그런 건전한 사이가 됐어도 잘 산다니까.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물론. 너무 어려. 설정 자체가 너무 어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좀 과한 것 같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자들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어떤 뭐 이른바 여성주의 소설, 페미니즘 소설에서 나오는 주도적이고 멋있는 여성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여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많죠. 그리고 이런 여성들은 이런 거 얘기를 안 해. 자기도 그러니까 이런 여성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라고 철없는 여성. 철없는 거 갖고 안 되는데. 바람 여성이지 거의. 왕자 기다리는 여성. 왕기녀라고 할게요. 왕자를 기다리는 여성들도
대부분 샤이 왕기녀야.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이게 샤이 윤석열 뭐 이런 분들이 있듯이 샤이 왕자 기다리냐. 이게 진짜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잘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많이 숨어 있을 텐데 작가가 이렇게 다 꺼내 왔다. 뭐 옛날 소설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뭐야 새의 노래? 새해 선물에 새해 선물. 이모. 이모도 그렇고 뭐 이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자기가 태어난 출신 성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또 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기엔 또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귀찮거나 힘들거나 뭐 환경이 안 되거나 그렇고 결핍에 대한 그 불만은 너무 크고 뭔가 돈에 대한 욕망은 너무 크고 그럼 뭐 선택지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서고금 막론가 많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시대의 왕기녀, 왕자 기다린 여성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 남자는 내가 딱 보니까 이 남자애는 여기 앞에 나오는 혼인 빙자 요거까지는 많이 써먹는 레퍼토리일 것 같다. 이 남자애도. 그래서 자 가볍게 만나는 거죠. 이 여자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관계 맺고 딱 너 되게 알아너 그리고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까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남자애는 연락 안 받을 거예요. 이제. 전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 저는 아직도 그 너무 싫지. 사랑과 연애와 결혼에 대한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인생 자체를 모욕적으로 우리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그 남자가 죽기 전에 그러잖아.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이 배에 티켓을 얻은 거라고. 죽는데? 나는 이 배에 타서 죽는데도 내 사랑하는 너를 만나서 너를 위해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 기회가 난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로맨틱하다. 거죠. 나는 그런 걸 꿈꾸며 그런 걸 지향하며 살아왔는데 너무 거기다 침을 뱉는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난 너무 이런 분들이 남자도 있어요. 있죠. 남녀 막론하고 있죠. 연애를 모욕하고 사랑을 폄하하고 오로지 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물적 토대를 얻기 위해서 이 결혼을 이용하려는 이 모든 건 노예근성이라고 봅니다. 네. 노예근성이라보다는 이제 공짜를 바라는 심리인데 그런 집에 결혼한 예를 들어서 여성이 부자인 사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되게 부잣집 여자 처가에 결혼한 형들은 또 그런 얘기 해요. 야 세상에 공짜 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걸 아직 깨닫기 전에 이 대학교 3학년 이제 여자 주인공의 좌충우돌 개판 스토리. 저는 사실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기대한 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 그런 풍속화를 재밌게 그려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 길게 더 약간 에피소드들을 좀 더 풍성하게 썼으면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 구성 자체가 되게 단편적인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구성이잖아요. 똑똑하고 괜찮은 남자랑 돈 많고 좀 덜 똑똑한 남자랑 둘이 이제 양다리 걸치고 이제 간 보고 재다가 둘 다 때려치고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얘를 위해서 내가 여성으로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내가 내 무기라고 생각했던 걸 바쳤는데 얘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하찮은 거였고 되게 가벼운 연애에서 버림받았다. 이게 이 스토리 이거 맞죠? 네. 중간에 이제 해미 이야기 잠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에피소드가 좀 난 또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낭만적 사랑과 사회인데 결국 이런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보다는 사회지향적인 분들이죠. 그렇죠. 사실상 보면 저는 좀 하여튼 불쾌했습니다. 이게 왜 불쾌했어? 나는 그냥 이런 철없는 애도 나중에 이런 걸 겪고 나서 이제 그 센 언니가 되는 거죠. 동생들 그 남자 걔 너 갖고 노는 거야. 이게 뭐야? 담배 피우면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성장 소설의 성장 과정의 일부 단편을 보는 것 같아. 난 귀여웠는데 왜 그렇게 이 여자가 막 진짜 막 하긴 아기를 품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그 남자친구 있잖아.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유일하게 괜찮은 남자가 나는 1번 애 같아. 의대생. 본인 같은. 아니 그냥 얘는 뭐
그냥 정상적인 그쵸? 평범하네요. 평범하죠. 그리고 이제 뭐 2번부터 이제 허세가 2번은 좀 그 1번이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 네. 대학교에 추억이 있다면 뭔가 돈은 없고 호텔 갈 돈은 없고 모텔 갈 돈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 이제 버스 근데 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막혀 있는 곳은 가야겠고. 그리고 집은 그렇지 집은 더 없고 집은 더 없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근데 좀 막혀 있고 깜깜한 곳은 가고 싶고 그제 비디오방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티벳에서 3년 빌리는 거예요. 7년. 7년. 덕이네. 쉽게. 어, 배너. 배너 보는 거예요. 영화사 로고만 보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씁쓸해지네.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요. 안 하지만 SNS가 그런 어떤 장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SNS 얘기하는 거죠? 그 지금도 그런 욕망들이 다른 방식으로 막 경쟁적으로 발현되는 그건 뭐 현장이 같아. SNS뿐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거죠. 자본주의 속성이. 연애할 때 어떤 순간이 제일 좋아요? 뭐 할 때? 뭐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어떤 공간이나 행위를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글쎄요. 연애는 사실 연애하기 시작하기 전이 제일 좋죠. 아, 본인의 이상형은 모르는 여자다. 아니, 그러니까 연애하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연애 시작할 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하는. 그럼 연애하기 시작하면 불행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씨. 나 얘 괜찮은데 얘 나 좋아하나? 좋아할까? 연애 어딘가 사귀 고백 해볼까? 이 순간이 제일 좀 기억에 남고 좋죠. 그리고 연애할 때는 사실 저는 같이 뭐 보고 나서 나랑 얘 감성평 같은 거 같이 공유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영화건 뭐 전시회건 뭐 공연 같이 보고 나서 들었는데 되게 내가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 그럴 때 좋죠. 저는 술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술 마시면 좋죠. 여자친구랑 술 마시는 게 술 마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정신이 흐트러지면서 막 헛소리도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에 봤던 거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들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교감이 어떤 연애 본질이잖아요. 사랑의 본질. 일상을 그냥 나누고 조금 더 가까이서 감정을 교류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걸 풍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도 그렇죠, 방송국에 많거든요, 특히. 좀 그런 게 떠올라서 이 독서가 썩 재미는 있었는데 불편했어요. 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있는 얘기니까. 다른 것도 혹시 보셨나요? 전 다른 것 여기 다 봤는데 전 여기 트렁크라는 소설이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래요? 봤어요? 나 안 봤어. 난 소녀시대 봤어. 트렁크가 이거 되게 추리 소설 같은 얘기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보다 더 연령대가 높아요. 이제 30대 저보다 한 두어 살 어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 회사인데 혼자 사는 그러니까 일적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차를 사요. 당시에 이제 적당히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수 있는 차 NF 소나타를 사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 회사에 자기보다 높은 직급의 남자 유부남과 이제 몰래 사귀고 하지만 새로 이제 이 대표로 온 미국계 한국인과 잘 연애를 이제 하려고 해. 그래서 그 남자와 약속 장소로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차를 몰고 가려는데 그 보통 비정규직 우리로 치면 행정하시는 분들 아주 어린 20대 여자애를 내가 태워줄게 하고 퇴근길에 태워주고 지하철에 내려요. 그 여자는 뭐 되게 귀여워하고 근데 다음날 트렁크를 열어보는데 그 여자가 있어. 이 소설에서는 살아있어? 이 여자가 죽었지. 얘를 죽였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주인공도 내가 얘를 죽인 거라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의문은 이 소설 끝날 때까지 안 풀려.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트렁크에 얘가 죽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에 가야지 왜 묻어? 아 경찰에 못 가지. 나는 지금 이제 평소에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고 나 이거 여기 누가 봐도 그리고 얘를 만날 얘가 이렇게 실종됐을 마지막까지 나랑 있었고 얘가 실종돼서 이렇게 될 때 나는 그 불륜 상사랑 또 어디 숙박업소로 갔고 이런 게 또 동선이 까발려지면 안 되니까
조용히 애를 묻어야 돼. 근데 이제 묻으려면 여자 혼자 힘드니까 이제 그 불륜남한테 부탁을 해. 불륜남은 너무 충격을 받지. 그래서 일단 그 여자 집으로 가서 막 술을 마셔. 남자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너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지. 그래갖고 이 여자가 가차없이 남자 또 쳐서 죽여요. 점점 일이 커져. 그래서 이민 가방에 그 두 개를 싣고 트렁크에 넣었는데 다음날 큰 행사가 있거든. 그 본사의 중역이 인천공항에 와서 이제 같이 마중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시체가 실린 소나타는 회사 주차장에 놔두고 그 대표의 렉서스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그 차를 쓱 보고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어떤 이중생활과 그 욕망에 대한 아주 그 몰입감 같은 게 되게 세련되게 잘, 물론 김 기자 같으면 그래서 이거 어쨌다는 거야, 이게 누가 죽인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단편치고 신선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소녀시대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트렁크는 왠지 좀 무거운 작품일 것 같아가지고 바로 뒤가 소녀시대라서 봤는데 소녀시대도 그러니까 재밌어. 재밌어. 그냥 귀여워. 이건 이제 잘 사는 집 딸내미 얘기예요. 잘 사는 딸내미의 엉망인. 엉망인 엉터리 삶. 그러니까 이 소설집에 나오는 다 여자들이 이상한 여자들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얘도. 보면 여기도 여자애가 집 잘 살아. 그래서 이제 덜 잘 사는 남자애를 만나요. 근데 이제 아빠 차가 이제 지프 랭글러라니까 좀 아버지도 차가 좋은 차죠. 그래서 남친이 그거 나 한번 타보면 안 되냐. 밤에 꺼지라고 하고 헤어져. 아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했더니 남자가 연락을 끊죠. 그렇죠. 근데 그래 와서도 별로 힘들어하지도 않아. 힘들어하지도 않다가 아빠는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어가지고 45살인데 노인이래. 그러니까 보면서 슬펐어. 3년 뒤면 45이거든. 아무튼 근데 딸내미가 아빠의 음성사서함을 다 보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20살짜리 여자애랑 데이트를 하네. 그때 뭐 한참 유행했던 세이클럽 이런 데서 만났나 봐. 그랬나 보지. 그래서 45살 아재가 20살 애랑 이제 사귀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그 여자애를 찾아가요. 우리 아빠 낳아주라고. 그래서 갔더니 여자애가 이쁘고 되게 자기랑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차이 안 나. 보더니 막 울어. 왜 우냐니까 아빠의 애를 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 동생이 저기 있다는 건가? 어떡하나. 그러다가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도 없어. 그래서 이 딸이 이상한 야시시한 교복을 입고 무슨 사진 찍는 그런 알바를 해가지고. 아까 김 기자 헷갈린 게 이 소설이에요. 이 주인공이 친구랑 로데오 거리 걷다가 무슨 연예 기획사 누가 명함을 주고 가거든. 길거리 캐스팅. 걔가 이제 연예 기획사가 아니고 무슨 진짜 변태 같은 그 이상한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놈이야. 헤어누드? 그래서 그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교복 입고 사진 찍는 건데 돈 버는 거지. 그래서 30만 원 턱 받아. 그래서 그 받은 걸 주고 또 뭘로 돈을 또 벌지? 그 이제 헤어진 도남동 남친. 그래 이게 좀 웃기더라. 그때 그 헤어진 남친이랑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납치극을 납치극을 벌이죠. 그래서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가지고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얘한테는 뭐 200 주고 뭐 얘한테는 100 주고 뭐.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 자작극 뒤로 뭔가 막장으로 치닫던 엄마 아빠 사이도 좋아진 것 같고 아빠도 뭔가 나한테 좀 관심과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이거 엄마 아빠가 이거 알고 준 것 같아 아니면 모르고 준 것 같아요? 모르고 줬지 100%. 모르고 줬어.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또 주도 면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인 강남 가족 얘기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낭만적 사랑과 사회도 그렇고 다 주인공들이 다 멘탈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20대 때 내가 소설을 썼으면 이런 걸 썼을 것 같아. 그렇게 딱 내가 생각하는 그 철없을 때 가졌던 내 세상, 내가 나만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 정의연 작가가 성신여대 나왔거든요. 그 도남동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저랑 생활 공간이 비슷했던 거예요. 저도 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주로 놀았으니까 딱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인 환경이고 토대가 그렇고. 저도 고대 나와서 성신여대가. 아까 그 김 기자 얘기하는 거기 소녀시대에서 얘가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도남동을 갔더니 전부 다 패션이 너무 별천지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북 패션인 거지 다. 그렇지.
로데오로 왔더니 아 편안 이런 거잖아. 그게 딱 구분이 됐어요 예전에.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근데 맞아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대학교 그때는 강북 스타일, 강북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스타일 확연히 완전 달랐어. 달랐지 그때. 어. 그러니까 이런 딱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시선과 기억과 환경들에서 약간의 그 냉소적이고 좀 보면은 좀 그런 강남에 대한 혐오감이 짙게 느껴지잖아. 이게 응답하라 2000 뭐 이런. 정희연 작가가 20대 때 쓴 소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랑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좀 저의 어떤 경멸 같은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정희연 작가 소설이 좀 등단한 지 얼마나 되신 좀 많이 되신 거예요? 2002년에 이제 이게 첫 소설집으로 나왔으니까 등단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년 됐죠 이제. 그래서 나름 이 세대에서 굉장히 72년생이신데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핫한 작가였어요. 2000년대 초중반. 왜냐하면 베스트셀러가 저기 드라마화돼서 또 히트를 쳤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2010년 이후로 조금 존재감이 조금 죽었어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나오는 막 신진 작가들이 훨씬 좀 새로운 소설의 세상들이 약간 묻힌 느낌이 좀 있어요. 예전에 그 막 발랄하고 핫한 느낌은 좀 덜해졌는데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극복한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초기작이 더 좋더라. 아무튼 뭐 저는 소설 자체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인물들의 어떤 개판친 라이프를 보는 게 고소하다 뭐 이러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의 단면을 좀 엿보고 이 시대의 인물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장품에서는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엿볼 수가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사회가 정말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뭐랄까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사랑을 이라는 것을 이용하나?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무슨 뭐 기사 보고 이러면 야 진짜 현실이 더하네 이런 생각 들다가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 둘 다 이런 나이대를 지나왔는데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주인공 같은 애들이 의외로 또 되게 평범한 남자랑 만나서 맞아요. 행복하게 살거나 그렇다니까. 뭐 하여튼 반전이 있는 끊임없이 생기는 게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네. 인생은 그래. 그러니까 저는 얘가 빨리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서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성장 소설에 약간 초입부 같다는 생각을 나 혼자 했어요. 혹독한 성장통만 나오잖아. 혹독하게 성장도 당하고 이러고 이제 이 오빠랑 이제 연락 안 되고. 얘는 근데 다시 그 의대생한테 가면 되잖아. 의대생은 바보야? 의대생이 병신이야? 오빠가 의대생이 호구로 보여? 코로나 걸렸었어. 뭔지는 너도 모를 거야. 안 돼. 그리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의대생도 주변에 의대생 형들이 있거든. 형들이 다 이제 정신교육 스파르타로 시켜서 두 번은 안 당하지. 안 당해야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다들 불행해질 기원하겠습니다. 귀엽긴 귀여웠어. 이게 성장통 소설이라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고 이러면 재밌겠다. 그럼 이제 개꿀잼이겠죠. 근데 자신의 이런 과거를 아무한테 얘기를 안 해. 아무한테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걸려. 나중에 이제 그 남자가 폭로해. 그 저 두 번째 혜미가 얘기해. 두 번째 남자 있잖아. 투스카니 오너가 다 얘기해줘. 근데 오히려 얘의 과거는 혜미가 더 잘 알겠죠. 혜미는 1, 2, 3번을 다 알고 1, 2, 3에 대한 이제 주인공의 속마음도 아니까. 혜미한테 이런 내밀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고수가? 그러게. 아무튼 그런 거 재밌겠네요. 사람의 어떤 이중성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있고 이걸로 목소리 높이는 분들 중에서도 뒤가 정말 이상한 분도 많이 계시니까. 재밌겠네요. 그리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성장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단편들이 다 짧아가지고 또. 되게 우리가 지나온 20대의 공간들을 자꾸
소환해 주니까 재밌어요 일단. 재밌었어, 괜찮아. 추억의 그 NF 소나타.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가 지금 죽었잖아요 완전. 아니 요즘에 또 다시 살아오고 있대요. 그 예전에 여기 나오는 그런 그런 건 유행이었잖아.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그때 압구정 로데오뿐이었지. 그것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 대한민국이 참 극적인 나라다. 변화도 많고. 막 하얏트 호텔이 지금 그런 유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주에 뭐 합니까? 다음 주에 뭐 합니까? 다음 주에 읽을 소설 뭡니까? 다음 주에 반대. 너무 반대인데. 자, 우리 대선을 끝나고 이 작품을 다시 읽어봅시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여튼 뭐 소설에 관한 얘기 다음 주에 하고요. 난소공 한번 봅시다. 난소공은 장편인가요? 단편이죠. 단. 무슨 말씀이세요? 알면서 안 읽은 거야 혹시? 읽었죠. 나 하도 옛날에 봐가지고. 참 난소공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봤다. 2000년에 본 거죠? 2000년에. 보통 때 아니면 고등학생 때 다시 한번 또 여기 없는데? 여기 있구나. 이게 없을 리가 있나? 난장이가 그 아빠고 되게 난장이 아빠인 거죠? 난장이 아빠 얘기죠. 기억하잖아.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한번 보자. 그러니까 20대 때는 이런 책들 보는 대책을 좀 사실 전 무시했어요. 약간 저런 거 왜 읽냐 막 이랬어요. 이런 책? 네. 전 이런 책 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전 서점을 안 갔던 것 같아. 서점에 가면은 어디 갔어요? 서점에 가도 왜 우리 학교 앞에 무슨 녹두 서점 이런 데 갔어? 뭐 그런 데 가니까 맨날 막 다스현 위에 있고 막 자꾸 얼굴을 쓸고 내 책을 만지는 거야. 으이씨. 나 얼굴 건조해요. 얼굴에 지금 기름기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추억의 책이죠.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안 읽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왜냐면 우리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지나친 책 많잖아요 누구나. 맞아요. 누구나 많죠. 이번 이번 기회에 기회에 같이 한번 읽어오면 책 읽기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선은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난소공 방송할 수 있나요? 난소공 방송하면 잡혀가나요? 그러지 않겠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봐. 안녕. 이거는 그러면 인터뷰가 없네. 없지. 이제부터 없지 이제. 이제 이제부터- 정의원부터 없지. 이제부터는 뒤에 붙일 게 없네. 안녕. 점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먹을까요? 뭐가? 뭐 했어? 생각 안 하고. 1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아니면은 오랜만에 추천해 주시면은 오랜만이라니. 오랜만이네. 늘 우리가 골랐는데. 우리가 추천했는데. 지난주도 우리가 골랐는데. 장르만 말해봐 장르만. 대구탕 어때? 가요. 오복 수산 시리즈 중에 오복 대구탕 괜찮거든. 가요. 어딘데? 뭐라요? 여의도 역 쪽에. 걸어갈 수- 공원을 가로질래. 걸어갈 수 있어? 응. 오늘 그러니까 빨리 치우고 로비로 와. 지금 온도가 네 알겠습니다. 안 추워. 지금 4도 추워. 가지 말자 그럼. 가. 가지 말자. 가요 가. 나 오늘 옷 얇게 입고 왔는데 갑시다. 근데 내가 1시까지 1시 반 전에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빨리 가. 그래서 빨리 서둘러. 빨리.